레게쇼! 오 나의 지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단정입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이네요. 네, 오늘은 좀 그래요. 아니, 잘 가던 우리 증시가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도 호조로 나왔고, 그런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처럼 우리도 관세가 절반으로 주면 좋겠다 그쵸. 하다가도 뭔가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뿔난 트럼프 대통령 이러다가 갑자기 확 관세를 이런 생각하면 또 걱정도 되고요. 뭐 트럼프 분노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잠깐 좀 누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은 좀 분명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오늘 이 시간 랭킹쇼 효과를 받아서 좀 낙폭을 줄여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숨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성적을 가를 텐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시죠? 0232-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쉽게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 문의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신청 남겨주시죠. 네, 게시판 출석 체크 가보겠습니다. 예. 프레젠트형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산님, 고고식님, 이상봉님은 저희 시작하자마자 이상봉님, 정태희님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미님도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호리자님 계시네요. 네. 공님도 오셨어요.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슈팅스타님 오 하셨는데 뭐 때문에 놀라신 거죠?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우리 또 뭐 속보 나왔나요? 우리 예. 슈팅스타님, 슈팅일보님 알려주세요. 뭐예요? 프레님께서도 서든을 게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자, 예. 그리고 준호님은 지주와 증권이라. 이은희님, 안녕하세요. 앵커님들. 네, 반갑습니다. 은희님도 반겨드리겠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내 종목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혹은 좀 주말 전에 팔고 갈까 들고 갈까 고민되시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수다수다 오늘 랭킹 창호 앵커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이 주제에서 선정을 좀 잘한 건가 약간 아리송하긴 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일단 키워드 먼저 띄워드릴게요.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독립기념일. 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7월 7월 4일. 4일.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휴장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독립과 관련된 주제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준비하면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로 어떻게 랭킹을 만들었을까? 이게 아무리 봐도 독립기념일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만들 주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는 세계사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정 나라에 속해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몇 가지 국가를 골라서 그 독립한 연도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점점 작아지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세계사 이런 거에 좀 약한데 보기를 네. 보니까 미국, 네. 미국은 뭐 독립기념일이라니까 미국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이슈 아마도 아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국과 대립하던 네. 그쪽에서 독립을 했죠.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동티모르? 아프리카. 동티모르는 이 아시아 쪽에서입니다. 예. 동티모르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이 된 나라거든요. 동티모르가 예전에 약간 뭐 스포츠 경기 같은 뭐 있지 네. 않았어요? 동티모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남수단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예. 다양한 국가들을 골라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두 나라는요, 예. 21세기에 독립했습니다. 가장 최근이에요. 정말 최근에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그럼 이들 국가가 상위권이겠네요? 그렇죠. 이 중에 최근- 두 가지가 네. 아주 최근이고, 나머지는 1990년대 뭐 그 이전까지도 돌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를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예. 아마 상위권 랭킹을 맞춰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동티모르에 아모르 파티가 있다고 이거 뭐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 동티모르에 해석 무슨 가능하신 아모르 분들. 파티인가요? 이게 네. 무슨 말이죠? 자,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또 독립과 관련된 랭킹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또 예. 척척 박사님들이 우리 게시판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또 세계사 지식 마음껏 풀어주시면은 또 이분
부분도 생활 상식을 한 스푼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익마녀님 반갑습니다. 동티모르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일단 찍어주셨는데, 그리고 고고식님과 리아님, 행투가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사로 나선 분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오늘 랭킹쇼 함께 해주실 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분은, 네, 잠시만 좀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럼 그동안은 저희는 채팅창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네, 예. 채팅창에 종목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수익마녀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머라카노님께서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 네. 행투가이드님, 리안님도 일희일비의 삶이네요. 이렇게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 궁금해님께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맥한더 부인님 저희가 또 이 재미난 필명 어디 계시는 기억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아, 위에 있군요. 맥한더 부인님께서 그래요. 오셨는데 크크 하시면서 내용은 살짝, 없었어요, 그죠? 발자취만 남겨주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 순영님께서 우주항공주, 세트레가이를 오랜만에 또 남겨주셨고, 꽃가시님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네요. SOS랩. 우사랑님께서는 2차전지 대표적인 양극재죠. 포스코 퓨처엠까지 종목 진단 신청이 여러 가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반전 진단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그러면은 아직 연결 안 됐습니까? 지금 자꾸 주인공 놀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럴 때 뜸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셔야죠. 아니, 오늘 종목 진단 얼마나 잘해주시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연결이. 예. 지금 됐습니까? 제작진 알겠습니다.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어요. 네. 예. 저희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독립기념일도 이제 다가온 와중에 독립기념일 특집입니다. 이 여러 가지 나라 중에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가 어딘가 꼽아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남수단, 어려워요. 동티모르, 예. 우크라이나, 미국까지 있습니다. 어딜까요, 상무님? 제가 세 나라는 대략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선은 제일 먼저 독립했을 것 같고 1700년도니까 그러니까 제일 오래전에. 그렇죠. 네, 제일 예. 오래전이고 싱가포르가 제 기억에 저 초등학교 때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저 초등학교 때 갔고 싱가포르가 1960년대 정도 인 것 같은데 남수단과 동티모르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맞춰주셔도 너무 대단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일단 예. 세 개를 착착착착 랭킹을 또 매겨주셨는데요. 자, 그 1, 2위는 이따가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목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식 상무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신청 올라온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상봉님께서 PSK 신청을 해주셔서 보겠습니다. 반도체. 네, 21,300원이고요. 비중이 12%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분들이 잘 가다가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꽤나 많이 밀려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K도 3% 정도 하락한 19,040원권 기록하면서 시청자님도 약 10% 정도 손실 구간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중장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PSK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PSK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사실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3천억 원대 중반에서 4천억 원대 중반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안 나왔을 때가 23년도에요. 500억 원대 중반 잘 나오면 9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4천억에 영업이익 800억, 900억,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도 가지고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죠. 주가가 굉장히 좀 심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왔죠. 주가가 24년도 여름에 4만 원 정도를 형성을 했다가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를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6개월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면 비슷한 차트가 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 크게 다르지가 않죠. 사실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주도주, 시가총액이 좀 더 크고 매출액의 가장 나중을 차지하는 주도주. 반도체 같으면 삼성전자도 다른 데 납품을 하지만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벤더가 아니라 삼성전자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가 좀 더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자동차 장비주들, 부품주들 움직이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먼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는 점이 있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벤더냐 삼성전자 벤더냐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며칠간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하이닉스의 잘못이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들 최근 들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먼저 지금 올라가고 있고 PSK와는 좀 더 관련성이 높죠.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 PSK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있는 전방에 있는 주도주가 좀 더 좋은 분위기다라는 점 PSK도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물론 지금 당장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묶여 있는데 어찌됐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 그래서 바닥권은 사실 이 17,500원에서 22,000원 정도를 박스권으로 해서 조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PSK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보유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종목 꽤 괜찮다. 예. 중장기적으로라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금은 불안하실 수 있는데 너무 네. 걱정 마시기 바랄게요. 그래요. 자, 유튜브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썬문님께서, 썬과 문? 해와 해와 달이에요. 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특정 종목군별로 관련된 종목들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시네요. 건설, 그리고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이 반도체 PSK 진단을 해봤는데 오늘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 에이징랜드도 신청 들어와 있고요. 이쪽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차분한 데다가 랭킹이 약간 좀 머리 아프시죠? 네. 그래서 다들 얘기를 별로 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창호 앵커가 힌트를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먼저 독립한 건 뭐 아무래도 글자 제일 짧은 제일 유명한 저국가가 아닐까 싶고요. 가장 오래전에. 예. 네. 그리고 상무님의 추측이 얼추 거의 맞아요. 그쪽이 맞습니다. 예. 남수단이나 동티모르 이쪽이 상위권으로 가는 건 뭐 일단 무조건이라는 정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은 저희 게시판에서도 설문조사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요 하기가 조금은 민망하시거나 조금은 또 낯가리진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다가 한 표 꾹 눌러주시면 되겠고 번개님 오셨어요. 두 분 앵커님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스튜디오도 사실 살짝 더워요. 이게 지금 이 예. 방송국의 이 냉방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앞에 지금 선풍기를 하나 틀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더니 이거 그겁니다. 바람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목이 메이더라고요. 캐캐캐캐. 예. 아니 게다가 지금 더위도 더위인데 여름 감기가 진짜 심하게 좀 돌고 있거든요. 저도 네. 한 열흘째 감기 증상이 아직도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PD가 말인지 당근인지 모를 만한 이야기를 냉방병 안 걸리게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요.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요. 너무나 저희의 감사한 건강을 말씀. 위한 그런 거래요. 건강 예. 이상해지겠습니다. 고마워해야 예. 될지.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이거군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반도체. 또 반도체입니다. 예. 어제부터 반도체 신청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어제 있죠.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했어. 거의 5% 뛰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판이 달라지나 이런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희님의 종목이고요. 에이징랜드입니다. 매수 가격 32,500원, 20% 비중입니다. 사실 에이징랜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정말 없었죠. 오늘도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사실 그전에는 한번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난해 3월이었죠. 그때 고점 찍고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과연 지금부터 얼마나 또 솟구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일지 알아볼게요.
상무님, 에이징랜드입니다. 최근 좀 잠잠한 흐름인데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 에이징랜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PSK와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PSK는 장비를 만들죠. 에이징랜드는 장비를 만든다기보다는 에이징랜드의 고객사는 팹리스 기업이라 그러죠.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수한 두뇌의 이 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설계를 이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좀 만드는 그런 업체들한테 업체들이 에이징랜드의 고객사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이 아니라 팹리스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회로 설계를 재설계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TSMC의 유일한 국내 협력사라고도 좀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벤더거나 협력사죠.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 관련된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좀 전에 이 PSK 말씀드릴 때도 삼성전자가 주가 분위기가 좀 낮았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한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PSK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에이징랜드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설계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이 됐었어요. SK하이닉스만 거의 좋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24년도에 이 에이징랜드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올라갔는데 영업 적자가 단기 순이익 손실이 140억이 났거든요. 그동안은 뭐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뭐 52억, 36억 이렇게 영업 이익을 냈었다가 24년도 적자가 나왔고, 그리고 1분기에도 지금 단기 순손실이 83억이거든요.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TSMC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면 투심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뭐 오늘 같은 경우 화학 섹터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가격적인 매력이 싸면서 하반기 실적이 그래도 기대가 될 만한 섹터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기 적자를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전체적인 반도체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에이징랜드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주가의 반등 타이밍을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SK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에이징랜드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이 종목도 조금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하반기까지 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네. 장지연님, 종영님 감기 걸리셨어요? 후리자님이 종영님이시죠? 네, 목감기인가 목이 아프고 입안에 다 해지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감기가 정말 유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건강 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엔 좋을 것 같아요. 덥다고 해서 그냥 막 다니다가 감기 걸리면요,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게다가 예. 여름 감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강사님께서도 지금 수분 보충하셔야 돼요. 번개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강사님은 수박이 늘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여름을 나는 지혜군요, 강사님의. 자, 네. 그리고 우리 토마토 증권통은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감기하면 이기찬이죠. 그 노래 이기찬 씨의 감기 아시죠? 그래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할래요. 예. 자, 정말 아유. 이상한 얘기로만 다들 자꾸 지금 진행이 되는데. 더위를 먹었는지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 더위도 먹고 시장 분위기에도 약간 눌리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처지죠. 예. 리아님께서 보리차 많이 드셔야 돼요. 요즘에 음양탕이라고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뭐예요? 안 사 드셔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들 집에 다 있습니다. 음양탕. 음양탕이 뭡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물 반, 찬물 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애초에 그냥 미지근한 물이잖아요. 걸 먹으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음양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약간 몸 뭐가 다르죠? 순환에 좋다? 그러니까 오. 저도. 근데 요즘 유행이고 뭐 예. 어떤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오. 아침에 실제로 저도 일어나자마자 네. 찬물 반에 뜨거운 물 반 받아서 마시거든요. 뭐 먼저 채워야 돼요? 어떤 거요? 찬물을 먼저 채우나요? 뜨거운 물을 먼저 하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음양탕?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몸에 좋다고 하고 요즘 유행이라고 네. 하니까 저도 하기는 하는데 오. 미지근한 물 먹을 때랑 달라요. 그래요? 왜냐면 받자마자 바로 먹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정도로 못 먹는데 네. 바로 찬물이 올라와요. 오. 그래서 섞이니까 이게 효능인가 하면서 먹어요.
이거 사우나 가가지고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그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예. 저도 한번 직접 마셔보고 예. 그 후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쌍화탕 얘기가 나오길래 예.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음양탕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의식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오늘 렉킹쇼네요. 예. 자, 다시 돌아오죠. 오늘 주제는 사실 저겁니다. 독립기념일 특집이거든요. 다음 주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위를 한번 공개를 하고 갈 텐데요. 가장 일찌감치 예전에 독립한 나라를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바로 여기죠, 여기. 미국입니다. 네. 1776년, 정말 오래전이죠.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국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 한 250년 그 정도 된 됐나요? 거죠. 미국의 역사가 저 때부터 진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간밤에도 조기 폐장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미쟁신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고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법안 어떻게 하겠다, 관세 뭐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미국 예. 뉴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4위도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해주시죠. 힌트를 먼저 드리면요. 4위는 전쟁. 요런 정도로 한번 힌트를 드려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종목 진단 신청도 해주시고 오늘 주제도 추측을 해주신 동안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주말을 앞두고 주도주의 차익 실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은 장중에 65,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1% 약세 보이며 63,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날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상표권 20건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하며 8,51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21%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UNAI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금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38,75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둔화시키면서 3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는 61,70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6위에는 한국가스공사 올라왔습니다. 역시 한국전력과 함께 오늘 공기업 관련주가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도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장중에 49,35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0% 급등세 지속합니다. 또 이어서 8위에는 하나솔루션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감세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는 36,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에르코스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총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에르코스 역시 급등세 보이며 장중에는 25,000원 선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4% 가까운 강세 지속됩니다. 10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과 함께 관세 협상 그리고 반덤핑 제소 결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32만 5천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31만 9천원 선 부근 오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1위에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는데요. 폴란드의 사상 최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콜마홀딩스 랭크됐습니다. 오너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현재는 17,47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PIE가 13위에 올라왔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 철수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PIE는 장중에 1,91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모두 길게 달고 1,02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14위에는 로킷헬스케어 올라왔는데요. AI 재생의료 바이오 기업으로 전일의 급등 후 오늘은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이면서 27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6위에는 피코그램이 올라왔습니다. 오염수 관련주로 꼽히는 피코그램인데요. 세슘 정화 필터 개발 업체로서 관련주로 오늘장 급등하며 장중에는 4,295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현재는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강원에너지가 올라왔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SMR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입니다. 18위에는 EV 첨단 소재 올라왔습니다. 대만 배터리사의 투자 결실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9위에는 네이버 그리고 20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란히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주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8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분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분기에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이 유리기판 자체 개발 중단을 검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까지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는 거의 삼성전자가 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딱 6만 5천 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좀 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강세와 함께 반도체주가 또 어떻게 흘러갈까 많은 분들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사모님, 반도체주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반도체주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봤죠. 항상 같은 방향을 살펴보면서 상승률과 하락률은 좀 다르겠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 움직임의 확연히 좀 달라졌죠. 그 이유가 HBM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바닥권에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격적으로 보면은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6만 원 좀 넘는 가격까지를 6개월 이상 한 7, 8개월 정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부침은 좀 겪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5월 달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중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18만 원 아래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30만 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면서 SK하이닉스 오늘은 이제 200조 이하로 떨어졌지만 200조 원까지 좀 달성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조 원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5조 원대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은 이 증권사 하우스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살펴보면 9조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삼성전자도 HBM 고객사가 있습니다. AMD도 있고요. 브로드컴도 있는데 이 가장 큰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잡지 못했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 됐고,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휴대폰도 같이 하고 있는데 휴대폰도 1분기에 좀 많이 샀죠. 그래서 2분기가 모바일 쪽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1분기만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같이 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3분기와 4분기에는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6월달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3분기와 4분기 실적,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죠. 그런 이유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말이 4분기가 최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있는 하반기가 좀 더 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좀 더 더해본다라면은
주가가 조금 더 눌려있는 종목들이 최근엔 좀 더 많이 올라가죠. 가격적인 이 부담감이 좀 높은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넓은 종목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앞에서 먼저 달리겠지만 그 이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PSK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까지도 하반기에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매기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또 윤정식 상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아임리얼님께서 오자마자 오늘 네. 주제가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독립했냐고. 그렇죠. 저는 독립한 지가 오래됐죠. 충북 옥천군에서 올라와서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메이드 인 예. 옥천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메이드 인 옥천, 그렇군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예. 옥천 이런 맥락으로.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착한 선녀님은 JYP 엔터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고요. 여름 감기 조심하라고 한 번 더 당부 말씀. 그리고 영화님은 조방원을 다 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 힘들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요. 한화오션이 무려 비중 60%입니다. 아, 이거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님께서도 조선 꺾이나요?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창 저희가 조선, 원전, 방산 이쪽으로 살짝만 밀려도 매수하면은 수익 나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네. 근데 뭔가 한두 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 들어오는 종목이나 이 뉴스 나오는 종목의 개수를 보면은 확실히 그쪽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또 이어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싱싱 잘 달리는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태희님께서 올려주신 강원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엄청나게 강하죠? 네, 어제 오늘 급등세 펼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사실 몇 년 전에 급등을 했다가 그쵸. 또 살짝 좀 밀렸다가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 강원에너지. 기억에 그때 리튬 관련주로 부상이 됐었나요? 네. 이 소재 관련해서 2차전지주로 엮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창을 안 네. 봤더니 주가가 꽤나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신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6,440원에 20%로 사셨대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50% 정도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9,460원으로 만약에 최근에 사셨으면 단기의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고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기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강원에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윤상무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강원에너지 이 사명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를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가 2차전지의 셀 업체도 그렇고요. 2차전지 소재 업체도 그렇고 한 재작년 정도의 주가가 급등이 있었죠.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최근 들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강원에너지도 차트를 좀 당겨서 살펴보면 23년도 1월달, 2월, 3월달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때 43,900원 장중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좀 등락은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장중 저점은 5,73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슷한 차트가 있죠. 에코프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23년도에 1월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최고점을 기록한 날짜는 다르지만 뭐 3월이냐 7월이냐 차이는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분위기는 여름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강원에너지도 이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분위기 테슬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었죠. 그러면서 2차전지 분위기도 조금 더 좋아지고 오늘은 좀 하락하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이런 이 모습들이 강원에너지의 주가에 호조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틀 동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좀 좋아지기에는 시간은 조금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가격적인 부담이 훨씬 덜하죠. 이런 종목들의 매기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61선과 121선을 지금 다 돌파를 했어요. 121선도 8,000원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양봉을 다시 한번 내주고 있고요. 61선은 뭐 7,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까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8,000원 정도에서 121선이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올라간다라면 사실 매물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0,000원 초반에서는 매물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굉장히 큰 매물보다는 그 다음 매물은 15,000원 부근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차전지의 분위기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2차전지 소재, 뭐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주가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좀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지금도 수익을 상당히 크게 내고 계시는데 네. 잘하면 뭐 2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정도까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업사이트 많이 열어둡니다. 예. 자, 오늘 주제를 제가 독립 관련해서 꼽았는데 그 얘기는 그거였어요? 잘못 꼽은 것 같아요. 네? 주제가 어느새 제 고향으로 바뀌었네요. 옥천이에요. 오늘 게시판 주제는 옥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옥천 냉면은 양평군 옥천면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옥천 그렇죠 허브 택배가 유명하죠. 지금 행토가이드님이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해요? 옥류다 삼각지라고 그 뭐예요? 전국의 택배 물량이 제 고향 옥천이 전국의 지리적으로 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택배 물량이 거기 다 모였다가 거기서 퍼져요. 그래서 옥류다상값지. 그렇죠. 저도 가끔 이렇게 택배가 빨리 와야 될 게 있는데 네. 그걸 찾아보잖아요. 배송조에. 그럼 옥천 눌러보면 있잖아요. 옥천 허브에 맞아요. 발이 묶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옥류다 삼각지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옥천 허브차가 유명하다고요? 정말 떠오르는 대로 마구 얘기하네요. 또 옥천 군수님 네.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렇게 또 홍보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리얼님이 저보고 어떻게 또 이장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옥천의 홍보대사 한번 하실까요? 메인님, 예. 꽃미남 창호요. 따뜻한 날입니다. 예. 네, 정말 이런 훈훈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네요. 그런데 따뜻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더워서요. 아, 맞습니다. 너무 지금 더워요. 여기 따뜻해지는 거 말고 혹은 바람으로도 시원해지면 못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종목 한국가스공사 또 네. 시장은 이렇게 차가운데 맞아요. 이렇게 뜨거운 종목군들도 있어서 저희 게시판에 알려주시니까 네. 저희도 하나씩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매니영 촌님께서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만영? 만영 하여튼 촌? 뭐 네. 신청해 주신 종목은요. KH 바텍입니다. 대표적인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가가 15,000원. 15,00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됐는데요. 네. 50% 비중입니다. 이거 비중도 많고요. 장기간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KH 바텍 이렇게 접히는 힌지 만드는 종목이죠. KH 바텍이 현재 주가가 10,000원을 조금 넘습니다. 과연 15,000원대까지. 비중도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볼게요. 상무님, KH 바텍입니다. 매수가도 좀 높고 비중이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 이상까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KH 바텍이 사실 최근 실적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휴대폰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휴대폰, 특히 국내 갤럭시 관련된 종목들이 갤럭시가 굉장히 좀 많이 팔리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휴대폰 업체들이 좀 많아졌죠. 그러다가 폴더블이 생기고 나서 한번 주가가 조금 더 떴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이 전장 관련된 신성장 모멘텀을 보유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 레포트들도 최근에 좀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1분기에는 매출액이 600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2분기 매출액은 1,400억 원대로 훨씬 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25년도에는 매출액 자체가 4천억 원에 좀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신성장 모멘텀 전장에서 뭐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팔리던 모바일 제품들 잘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4년도를 좀 저점으로 해서 25년도,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기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15,000원 정도에 사실 상당히 좀 오래 있었죠. 주가가 15,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반기까지 좀 기대해 보시면서 2분기 실적 나오면 좀 더 좋은 모습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15,000원 정도의 매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KH바텍입니다. 2분기 실적이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쯤 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확인하면 주가 퍼포먼스 조금 더 괜찮을 거고 15,000원 정도까지 시청자님 사신 가격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 실적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저희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이 나가고 있죠. 네. 이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리마인드 네. 해드리잖아요. 맞아요. 이거였습니다. 가끔 이제 랭킹쇼를 진행하다 보면 주제를 잘못 뽑은 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자책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예. 않는 이 랭킹, 나 혼자 지켜야 될 것만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 아이, 오늘 참 바보같이 저런 걸 꼽아가지고 정말.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독립기념일 우리 시사상식 하나씩 좀 키워보도록 해요. 아, 이건 시사가 아니고 역사상식인데. 역사상식이죠. 네. 5위가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4위는 어떤 힌트를 나라일지. 전쟁으로 드렸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4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어머, 맞나? 잠깐만요. 제가 오늘 더위를 먹었나봐요. 전쟁은 죄송합니다, 3위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 여러분들 먹었어요. 전쟁은 3위예요. 3위 힌트를 미리 드린 거예요. 제가 더위를 먹었나 본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시청자분들 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좀 덥기는 합니다. 제가 힌트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추든지 틀리든지 뭐 크게 인생에 큰 지장은 없어서요. 저희 4위 싱가포르. 어쨌든 윤정식 상무의 분석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1960년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회상을 또 해주셨는데 그래요. 싱가포르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전 창피하지만 잘 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역사 상식을 이 시간에 또 알아갑니다. 네. 1965년에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다. 사실 지리적으로도 두 나라가 굉장히 또 가깝고 그렇죠. 가면은 많이 사오는 그 바샤 커피인가요? 네. 그리고 또 카야잼도 말레이시아가도 그쵸. 특산물. 카야 그리고 토스트. 네. 그리고 이 싱가포르도 특산물. 그러고 보니까 이 한 뿌리에서 같이 좀 이렇게 파생됐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3위 힌트를 제가 미리 드렸잖아요. 예, 예. 3위는 이거 진짜 맞습니다. 전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위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님, 오늘은 독립기념일 특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나라들일 수도 있는데 남수단 있고 동티모르 있고요.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위 어디로 보십니까? 제일 최근에 독립한 나라요. 그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아마 동티모르로 알고 있거든요. 동티모르가 독립했다는 얘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동티모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티모르. 자, 동티모르와 우크라이나, 남수단 셋 중에 두 개의 국가는요. 21세기 들어와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위로 어떤 나라가 바로 21세기 독립했을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들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우크라이나는 잘 맞춰주시는데 이 좀 약간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예. 국가들에 대해서 또 다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랭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 그 사이에도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김봉만 전문가가 봐주실 종목 저희 앞서서 조선 얘기했으니까 이쪽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봐드려야죠. 예, 걱정이 좀 예. 많으시다고 하셔서 영원님께서요. 조선, 방산, 원전, 일명 조방원을 다 보유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최근에 다 밀리죠. 그래서 힘드시다고. 오늘 진단 신청해 주신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예. 한화오션을 93,70원에 사셨어요. 거의 9만 원에 사셨는데 문제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비중이 60%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으셨는데
이 종목 참고로 고점이 95,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위쪽에서 9만 원대 여기에서 사셨어요. 과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은 조금은 손실을 만회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조선 전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죠. 전문가님, 한화오션입니다. 비중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종목 선정은 잘 하셨는데 타이밍하고 이제 비중 조절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공개 방송에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2021년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전에 이제 강세했던 종목군들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하락 전환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약세였던 그 소외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아마 그런 그 이제 주도주 교체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장기적으로는 더 가는데, 올 상반기에 너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가격 조정 기간적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 정고점에서는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제 3번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패턴을 보게 되면 요즘 이런 패턴인데, 돌파할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음봉반대로 눌러버리고, 이때도 돌파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음봉으로 다시 또 눌러버리죠. 이거 하락 장악형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얘기죠. 돌파할 것처럼 개인들 따라오게끔 유도하고 나서 바로 때려버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격 같은 경우는 지금 3번째 고점이 나왔잖아요. 3-4형 패턴이다. 그만큼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돌파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월봉에 보시면 이게 장기 추세선인데 언제입니까? 예. 맥점, 저항 맥점이죠. 2017년도 10월달 고점. 여기가 17년 저항선, 17년 저항선에 어떻게 거기서 60% 들어갑니까? 예. 이런 애들 그냥 가면 그냥 보내주는 거죠. 밑에서 보여야 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지금 얻어받는 건데, 반년을 이거 돌파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 압박이 강하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좀 더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음 주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무조건 절반 이상 현금화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평균선, 61선, 120에서 이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0에서를 지금 터치를 하죠. 만약 120에선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저점까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맥점이 월요일 날이 맥점이에요. 월요일 날 120에서 깨버리면, 또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 만약에 안 깨기를 저는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주기를, 이분을 위해서. 반등 시에 그 직전 고점, 8만원에서 8만 5천원 주게 되면 우선은 절반은 줄였다가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만 9만원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사신 가격대에서는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매수하실 때는 좀 분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방이 많이 오른 애들은 급하게 지금 뭐 20%, 30% 한 번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외국인들이 지금 꼬시지 않습니까? 고점에 물량 탈라고 계속 올렸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장기다 그러면 뭐 각오하시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한 2달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 그러면 이제 뭐 사신 가격까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 못 버팁니다. 아시겠죠? 일단 절반이라도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 반만 물론 하반기 내년까지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님이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 현금화 전략이고요. 이 2-3달 정도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감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드렸어요. 예. 자,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요, 절파고TV님이 또 오늘 와주셨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님 독점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예원신당님 오셨습니다. 벌써 불금이라니. 더위야, 오늘 불금이니 너라도 좀 시원하면 안 되겠니? 집도 크지도 않는데 에어컨 2대 돌아갑니다. 주시가 너라도 팍팍 올라주렴. 에어컨 값 좀 내자. 으이구 하면서 온갖 사물에
지금 의인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시를 써주고 계세요. 늘 한 번씩 오시면은 시 한 편씩 이렇게 써주고 예. 계신데,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또 음양탕 얘기를 또 나눠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 아무거나 섞으면 안 되고 예. 뜨거운 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찬물이래요. 뜨거운 물 먼저. 네, 그리고 나서 찬물. 예. 여기에다가 번개님께서는 아까 이 음양탕 얘기 올리려다 못 올렸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윗속에 세균이 입으로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이 헹구면은 이 좋은 느낌이 있다고 그것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래요? 건강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또 길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어제 듣기로는 그 일어나자마자 처음 먹는 물 한 잔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헹구고 지금 번개님께서 헹구고. 써주시는 건 두세 번 정도 헹구고 나서 따뜻한 물을 한 컵씩 매일 그래요. 아침 마시면 좋다고. 이게 요거- 건강 상식입니다. 그래요. 한번 제대로 요거를 생활 속에 한번 녹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게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요. 순영님의 종목입니다. 우주항공주를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세트랙 I입니다. 매수 가격은 37,695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익절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장기로도 보유를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44,900원입니다.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좀 그래도 매수하신 지가 좀 제법 된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올 초쯤이었죠. 6만 원도 갔다 온 종목이어서 그 정도 주가가 눈에 지금 아른아른거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세트랙 I 우주항공이 또 한번 갈 때가 됐을까요? 그 장기로 세트랙 I는 홀딩에 나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워낙 이제 독보적인 기업이고 지금 뭐 국내에서 그 항공 사진을 판매해서 이제 매출에 인식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죠. 그 이미 이제 뭐 두바이라든지 다른 것 중동 국가에 소형 인공위성까지 수출했던 그런 업력이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원래 이제 카이스트 그 교수진들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뭐 항공 위성 사진 팔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위성 인터넷 시대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우주 항공 산업도 지난달인가요? 그때도 하나로 한 300조 원 가까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이제 성장세 이끌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미 동맹을 이루어서 뭐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기술적으로 좀 시장 영향도 있고 근데 상반기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랐죠. 3월까지 강세였고 예.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민다 그러면은 한 4만 원 초반 정도?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나오니까 밀어도 다시 또 이제 거기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근데 월봉 보시면은 이격이 좀 있잖아요. 이번 달은 조금 눌림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한 4만 3천 원? 3천 원? 한 2천 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선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주식, 그러니까 기업의 큰 흐름 봐서는 그러니까 삼각 수렴형 패턴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5만 5천 원, 6만 원이 2021년도 고점에서 이어오는 그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얻어맞고. 예? 올해도 거기 가니까 또 이거도 얻어맞고. 근데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잖아요. 예. 세기형 패턴이고. 돌파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언제쯤 이제 흐름이 나오냐면 저는 이번 달까지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각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내각이. 예? 현 정부. 아직 내각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차 정책도 상당히 큰 재료고 뭐 우주 항공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있죠.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중순 정도 내각이 구성되면 관계 장관이 이제 그 임명이 되고 그때 이제 정책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시장이 조금 눌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좀 보셔도 되고 지금 10% 좀 넘게 이제 수익 중이신데 좀 지루하시고 좀 일부 좀 챙기겠다 그러면 다는 매도하지 마세요. 한 반 정도만, 예? 반 정도만 이후에 4만 3천 원. 지난 그 4월달 요 저점 깨게 되면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지금까지 보유했고, 매수가 3만 7천 원이니까 이제 그 3만 7천 원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이 괜찮고 이제 회사가 좋으니까 그냥 연말까지 볼래? 그러면
그냥 홀딩에 나가셔도 됩니다. 조정 조금 무시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돌파하게 되면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 넘어간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6만 원 이상 올 하반기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홀딩 그리고 6만 원 라인까지 앞서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그 라인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있네요. 6만 원이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와. 예. 대단하게 또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농사 중에서 이 세트레가이가 상당 부분을 네. 또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수익이 우주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순영님 보고 계셨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수익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셀트리온, 포스코 네. 퓨처엠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종목군들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GFC 생명과학 이 종목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자, 알밤님께서는요. 네. 포스코 퓨처엠 지금 신주인 수권 입고가 됐는데 유증 안 받고 매도하는 게 나은 건지 유증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지금 신주인 수권 이거 받을까 말까 지금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럴 것이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주들이 워낙에 좀까지 고생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며칠 전부터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간상 이 물리적으로 다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아의 고수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한마디씩 도움되는 얘기들 해주시거든요. 좀 전에 포스코 이 퓨처엠과 관련해서도 유증받는 예. 게 낫다고 이렇게 저평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한 번 또 참고하셔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얘기가 예. 나오다 보니까 썬무님께서는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도 함께 꺼내주고 계시네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좀 접수를 하나둘씩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골고루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도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행복이 월드, 행복월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ABL 바이오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받으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급락 중이어서 67,800원에 사셔서 비중은 1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가가 이 종목이 딱 7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갑자기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럴 땐 또 난감하잖아요. 갑작스러운 급락이니까 과연 어떤 이유로 하락하는 건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봉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오늘 그 외인들이 코스닥 우리도 개인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멋쟁이하고 못난이하고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멋쟁이들 차익 매물 나오고 상반기 때 많이 못 올랐던 2차 전지를 필두해가지고 저점에 있던 종목군들 오늘 한국가스공사 어제 오늘 급등 나오고 어제는 2차전지 급등 나오고 이런 못난이가 이제 하반기는 또 멋쟁이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오늘 다른 악재 나온 건 없고 그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막 지업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매도 물량을 골고루 뿌리죠. 지금 현재 장중에 3,300억 매도 중인데 기간도 지금 700억 매도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특정 업종을 막 많이 매수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3,300억 중에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게 제약업종입니다. 730억 지금 매도거든요. 네, 이건 전형적인 차익이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만 지금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알테오젠, 니가켄 바이오, 시총 그 상위권에 포진된 종목군들 많이 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아닌가, 차익 실현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지난주 외인들의 그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그 6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량 개인들이 다 받고. 기간도 이제 매수했습니다만 기간 쪽은 이제 단타를 또 이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매물은 나왔다 봅니다. 다른 악재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기초 반등이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개인들 또 대기 자금도 만만치 않으니까 예탁금이 한 69조, 8조가 되니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주봉 보시면은 5주 연속 밀었지 않습니까? 까마귀 5마리. 그만큼 매도 압박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지금이 이번 주가 5주째 밀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주째는 기초 반등이 한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다음 주에도 음목 나버린다. 그럼 이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월봉에서는 지금 장기 저항에서 딱 걸린 거예요.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달 전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7년 저항선이 7년 저항선. 당연히 쉬어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일단 큰 파동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 중간 지금 지지 맥점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 다음 주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 67,000원 매수가 언저리에 일단 현금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 올 하반기 내년에 갈 제약업종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알테오젠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재작년에 알테오젠 아카데미에서 니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예? 최저점에 추천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예, 근데 이런 종목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반등 시에 매수가 언저리 예,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를 또 가보겠습니다. 모리님 새로 오셨군요. 리얼님, 강사님, 번개님, 굿 오후요. 오자마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계시고요. 네. 강사님께서는요, 저평가님,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포퓨 96,400원이 맞는데 확정가가 7월 16일이네요. 최저가가 95,450원, 청약 7월 21일에서 22일, 주금 납입이 9월 29일, 주식 입고는 8월 8일이네요. 증자 관련된 일정을 체크해서 남겨주신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유관조님께서도 유증 받으세요. 이렇게 의견 드렸으니까 대체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유증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좀 모아집니다. 그러네요. 우리 게시판에 계신 분들은 유증 받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지금 급락해서 저희가 에비에바이오 진단해 드렸잖아요. 이 종목 미샤님께서도 좀 궁금하다고. 맞아요. 오늘 왜 이래요? 이렇게 기사도 기사도 없던데. 없던데. 네. 예, 그래서 김봉만 전문가 수급적으로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채팅창에 익숙한 이름이 딱 그러니까요.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긴장이 한껏 풀어질 만한 시간이기도 하고 예. 지금 약간의 열기와 더위 때문에 저희가 좀 몽롱한데 저희의 정신줄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국 등장을 전문가께서 하셨죠? 예. 장애인 오늘 미스터 진단 땜빵 PD야 아니면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스터 진단의 그 메인 PD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회사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PD가 진행을 할 텐데 그 어떤 PD가 진행을 오늘 할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미스터 진단 사상 최고치 경신이요? 미리 예고편을 날려주시는 겁니까? 그래요? 저희 지금 이 예. 게시판이 거의 토마토의 메신저로 쓰이면서 그렇습니다. 토마토 내부 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다 저희가 같이 예. 좀 일적인 것도 다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저도 한번 전문가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찌됐든 일단, 네. 저도 이 미스터 진단 오늘은 본방사수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딱 동접자 6,000명까지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기록이라면 종전 기록이 6,400명이었으니까 7,000명 정도를 노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스터 진단도 있지만 저희 랭킹쇼에서도 계속 종목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랭킹 3위 공개하고 나서 저희 네. 조금 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이에요. 오늘의 랭킹 참고로 창호 앵커가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전 아니랍니다. 3위 힌트 이렇게 발을 빼시는군요. 선 긋고 싶어요, 오늘은. 네. 자, 3위 힌트는 제가 전쟁으로 드렸죠. 3위. 예. 이 나라입니다. 여기. 예. 자, 우크라이나죠. 맞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1991년에 독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 중에 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독립한 지 그러면 4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독립한 나라, 이제 동티모르와 남수단 딱 두 국가가 남았거든요. 여기는 참고로 21세기 들어서 독립이 된 나라들입니다. 1, 2위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쯤에서는 또 1시간 동안 우리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목들의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동물 실험 대체 관련주로서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3기가 올라왔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회사인 3기가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1,43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18%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9위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과 USDT 기반의 스와프를 본격 개설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리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며 장중에는 6,92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6,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미투온이 올라왔습니다. 미투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를 발급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 2,552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시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투온은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더즌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며 4,81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9위에는 KCTC가 올라왔습니다. 북극 항로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기업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6,5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3%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우리기술투자 올라왔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9,770원 장중에 고점을 터치했고 현재도 4.88%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지켜봤을 때 오늘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뜨겁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은행 업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게임 업계까지 상표권 출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날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가상화폐 업체인 리플도 은행 인가 신청 등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테마 중에 하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인데 다날이 일단 뭐 선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 나오나 지금 눌림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하반기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미국의 그 서클이라는 기업이 불과 이제 한 달 조금 넘도록 주가가 거의 8배 정도 올랐습니다. 600% 넘기 8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부담이 간다는 얘기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약간 종목별 상이나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차익 매물도 제법 나오죠. 예, 그래서 만약 신규를 한다 그러면 뭐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저점에서 3배 가까이 급등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가지 않고 이외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뭐 21선에서 한 61선 정도. 다날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21선 눌림 주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예, 기타 종목군들은 최소한 61선 아니 35일선 눌림 줄 때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좀 접근하기 좋고 또 요즘에는 또 일단 코스닥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예, 기술적으로 전체 시장 자체가 좀 피로가 많이 느끼는 구간이니까 밑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데 지금 뭐 새삼스럽게 추격 매수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면 뭐 단알에 예를 든다 그러면 한 6,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그 정도 오게 되면 예, 그 대표 종목군들 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예, 대표주 위주로 좀 분할로 눌림 시에 접근해서 끌고 가는 전략은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이쪽 테마는 좀 하반기까지 좀 지속적으로 주가는 급등락 이어진다 하더라도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후에 눌림에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날 테마는 아니니까 뉴스도 꾸준히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 좀 볼게요. 프리지안님,
오늘은 해바기 꽃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예뻐요. 누가 가지고 오신 겁니까? 해바기 꽃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예. 저는 꽃 종류도 많이 알아가요. 그 코끼리 마늘꽃. 코끼리 마늘꽃. 예. 그거 예뻤죠. 네. 그리고 해바라기꽃.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꽃을 고르라면 해바라기가 아닐까 싶은 게 네. 집집마다 해바라기 이 그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돈 들어온다고. 맞아요. 네. 걸어놓거나 아니면 뭐 해바라기 꽂아놓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네. 네. 자, 그리고 하만의 해바라기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 하만 테마로 풍차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예. 하만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리고 판타지 기사님, 회사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아, 그래요? 예, 우리만 아는 걸로. 네. 그러면은 바로 또 민망하니까 이어서 바로 진단 가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뒷번호 1357님께서 전화로 예. 신청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LG이노텍. 왠지 LG이노텍 참 오랜만에 진단을 맞아요. 본다는 생각인데요. 네. 매수 가격이, 이거 오랜만이 많네요.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비중이고요. 요즘에 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LG이노텍 현재는 15만 원대입니다. LG이노텍 이렇게 차분하게 참 올라가면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뭐 좋을 텐데 말이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이노텍입니다.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LG노텍은 지금 24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LG전자, 뭐 LG노텍. 그러니까 상반기 때 계속 주가가 4월달에 밀고 나서 행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뭐 문제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적 대비 주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고, PBR도 지금 뭐 0.6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LG노텍은 지금, 고점에서 물리셨고,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오늘 전화를 잘 하셨네요. 지금 10%죠, 24만 원에. 예, 오늘 이제 한 10%를 더 추가 매수 하시되, 월봉에서 만약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도, 이번 달 중순? 뭐 다음 주 중순까지 일단 좀 행보할 수 있어요. 예, 그 10% 추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추가하실 때는 한 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자금까지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2%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분할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계산하시고 여유 있게. 예, 지금 121선을 뭡니까? 120 경기선이잖아요. 예. 여기서 딱 얻어맞고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행보하고 오른 것도 없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고 120은 좀 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월봉 보시면 요거 이제 큰 흐름인데 LG노텍의 이제 장기 월봉 트렌드 추세를 보게 되면 이 보세요. 여기 딱 지지 맥점이죠. 이 레인지 안에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저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그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6년, 17년 지지 맥점이죠. 이런 데서 매수하는 언제 매수합니까? 기업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이 기업은 상방이 안 올랐기 때문에 한 10% 추가하셔가지고 단가를 확 끌어내리시고 이후에 그냥 20만 원 뭐 전후 뭐 그 정도 오게 되면 추가했던 물량만이라도 일단 현금하시고 그럼 손실이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또 초도 물량은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작년 10월달 저점이었던 22만 원 나니까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홀딩 추가 매수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 시장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뭐 건설, 은행주 그냥 뭐 2달 동안 5일선도 안 깨고 막 그냥 막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예? LG노텍도 뭐 그러지 말라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이라도 한 2%씩 한 일주일 정도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LG이노텍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더뎠지만 앞으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길게 차트를 놓고 보니까 이 정도 주가에서는 앞으로 위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LG이노텍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시죠. 네,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춰주시고 또 반등의 목표치 2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포스코 퓨처엠 유증을 받을까요 말까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주고 계시는데 프리지아님이 증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VVIP신가 봐요.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예. 삼전 삼바 자동차 등이 버텨서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덜 내리는데 조방원 지주 증권의 하락이 큰 오늘장이다. 그래서 낙폭이 꽤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 알고고님! 아기 보고 왔다고! 며느리께서 순산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에 며느님의 양수가 예. 터져가지고 병원 가야 될 맞아요. 것 걱정 같다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의 기운을 다 받아가셨잖아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순산을 기원해 드렸는데 네. 사실 아침에 제가 개장 방송할 때 즈음에 게시판에다가 순산했다고 올려주셔서 아이 보러 갑니다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들었거든요. 너무 정말 마음이 좋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좋으시죠? 예. 얘기 좀 올려주세요. 공주님이 탄생했대요. 아이고, 네, 예.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도 좋아졌는데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뭘로 가볼까요? 꽃가시님께서 올려주신 SOS랩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00원이고요. 비중이 20%, 연일 낙폭이 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어떤데요? 최근엔 많이 SOS랩 밀렸어요. 확인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약세 움직임이 벌써 5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00원대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약간 손실 구간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뭐 게시판에 지금 포스코피처럼 잠깐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냥 받으시는 거 유상증자 뭐 고민하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유상증자 할 때 제가 다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저거는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개인들이 1조 1,000억 중에서 개인들 지분은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2,400~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포스코 홀딩스가 받고 한 70% 외국인 기관들이 받는 거죠. 예. 9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30% 먹고 들어가는데 뭘 고민을 하세요. 그냥 가져가고 유상 받으시면 되지.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OS랩은 그 자율주행 관련 선발 기업인데 지금 뭐 테슬라가 좀 찌글찌글 하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나서. 근데 다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주가 지금 약간 둔탁하게 움직이는데 일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그 중간중간에 테슬라 그 자율주행 그 테스트 그 결과가 또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주가가 좋게 나오면 또 이제 움직이지 않겠나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은 뭐 대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한 2,200억이면 예, 큰 성장 흐름 물결 대비해서 이 기업도 시총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에서 단기 이제 쌍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쌍봉은 원래 직전 저점까지 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까지 FM적인 패턴이죠. 오늘까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지금 거래가 없는데, 다음 주에 60일선도 깨버리면, 10,000원 선 초반, 아니 11,0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움직임이 지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1차 테슬라 자율주행 출시 그 재료가 선 반영됐고 단기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20%는 조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게 되면 예, 13,000원, 14,000원 매수가 언저리에서 단기 다금을 일단 전량도 현금화하시고 한 10% 안팎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예, 좀 중기로 하반기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끌고 가시면 2만 원이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인데, 예, 뭐 2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한 17,000원,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율주행 성장성 대비해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 주가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예, 그래야 지금 2,000억 좀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단기 이번 달에 좀 순거래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등 시에 반만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하반기까지 중기로 가져가시면 한 17,000원, 8,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홀딩 전략 절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해주시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진단 부탁드렸던 SOS랩까지 깔끔하게 또 알려주셨어요.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아직도 이 알고님의 기쁜 소식을 네, 며느님 다 같이, 출산 얘기에 대해서 맞아요. 축하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아주 예. 훈훈해지네요. 예.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정도만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요거 좀 보겠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분인데 졸파고 TV님의 종목입니다. 아, 이분이 이것도 갖고 계셨군요. 네이버입니다. 매수 가격 35만 6천 원.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15% 비중이시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이번 기회에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네이버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기록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거의 30만 원대 눈앞에 두고 그때 고점 찍고 지금 또 한 16% 내려왔습니다. 딱 25만 원인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30만 원대 시원하게 뚫어준다면 이분 매수하셨던 35만 원대까지 가능성이 또 어떻게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35만 원대 가능할까요? 저는 그 가져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 이제 올 하반기 내년부터 다시 또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금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화기가 다시 도래했다. 생성형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예,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성장형 산업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한 2년 가까이 장기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비중이 안 크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 21선 아래 아니 뭐 20만 원, 23만 원, 2만 원 주게 되면 일부 더 추가하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보유하였으니까 끌고 가십시오.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보셔도 됩니다.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 때 많이 못 올랐고 작년에도 많이 못 올랐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갈 거예요. 예, 그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장기 투자 오히려 좀 지금 이럴 때 사셔가지고 장기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절파고TV님 지금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씩 다 손실 줄이고 다 수익으로 나중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진단을 해주신 김목만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가 또 오늘의 랭킹은 독립기념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1, 2위 공개를 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최근에 이 독립을 한 국가는 어디일지 후보가 남수단과 동티모르 이렇게 두 곳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바로 남수단입니다. 네. 2011년에 독립을 했대요. 수단으로부터. 그래서 남수단이 됐고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리고 동티모르도 21세기죠.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해서 동티모르의 독립이 2000년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국가는 21세기 들어서 독립을 한 국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가 흥행이 되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분발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 못 봐드린 종목은 오늘이 또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예. 조금 마음이 느슨해졌나 봅니다. 이분 믿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네. 긴 한 시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죠. 미스터 진단입니다. 전화조수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이종호 전문가님 아직 계시는군요. 자, 8시 반부터 11시까지 오늘 밤에는 정말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아쉽게도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차례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